네, 요즘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최근 한국 영화를 보면은 유난히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이후에도 계속 가족 코드를 담은 영화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최강희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강희 기자 이제 앵커 바뀌고 처음 뵙는데 네네. 저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강희 기자 혹평했던 이 7번 방의 선물이 1,200만 원을 넘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가족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 영화에서 가족이란 코드를 빼면은 네. 한국 영화 흥행사를 논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영화의 가족애를 강조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죠. 네. 1,000만 이상 관객을 모은 작품들만 따져봐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이 괴물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형적으로야 이 영화는 괴수 영화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딸을 납치당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사투를 드라마 전개 축으로 삼고 있죠. 또 해운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사연 가운데 특히 박중훈 씨를 중심으로 한 가족 화해의 드라마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멀리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작품. 이 작품 역시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게 된 네. 비운의 뭉클했었죠. 형제 이야기를 담아낸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이렇게 가족 코드를 유난히 많이 집어넣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네.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역설적으로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고 또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따뜻한 그런 가족의 일을 느껴보려는 영화를 통해서만 느껴보려는 그런 관객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가족을 다룬 영화를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또 네. 요즘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최근 영화 가운데 또 가족 코드 담아낸 한국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극장가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거의 다 가족 코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신하균 씨 주연의 영화죠. 런닝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난 4일에 개봉해서 지난 주말까지 128만 명을 모았는데요.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우연히 엉뚱한 살인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누명을 쓴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기둥 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자 화해의 드라마를 슬쩍 얹어놓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신하균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주 젊은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신하균 씨가 워낙 막 살다 보니까 아들에게 아버지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개 숙인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위협에 빠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인 신하균 씨가 동분서주하는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부자 간의 정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강우석 감독의 전설의 주먹도 네. 이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가족 드라마죠. 예. 제목 그대로 전설의 주먹이라는 TV 리얼리티 쇼가 소재죠.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세 남자의 대결 이야기를 이제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학창 시절에 한 주먹 썼다는 세 남자가 25년 만에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링 위에서 다시 격돌한다. 이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네. 이들이 우정을 재확인하는 그런 사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우정의 코드 위에 또 황정민 씨가 연기한 임덕규라는 인물과 그의 중학생 딸의 사연도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덕규는 고등학생 때 그 복식 유망주이긴 했습니다만 꿈을 네. 접고 지금은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버지를 어린 딸은 굉장히 한심해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또 전설의 주먹에 출연하면서 아버지로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뚝심을 보여줌으로써 딸의 인정을 받고 또 딸과의 화해를 이룬과 동시에 그런 꿋꿋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정의 회복 그리고 부녀지간의 화해 이 두 가지 플롯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작품 같아요. 그 다음 주도 개봉을 앞둔 작품 가운데서도 네네. 가족 코드 담아낸 영화가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전국 노래자랑. 네.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이제 KBS 전국 노래자랑 바로 그걸 소재로 삼은 영화인데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개그맨 출신의 영화 제작자죠. 이경규 씨가 네.
차태현 씨가 주연했던 복면다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으로는 굉장히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도전하는 작품입니다. 제작자로서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S에서 30년 넘게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죠. 제목 그대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소재로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사연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영화 전국 노래자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연은 지금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김인권 씨가 연기한 복남이라는 인물, 네. 그리고 류현경 씨가 연기한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예. 이 복남은 한때 가수의 꿈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의 구박을 받으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 김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전국 노래자랑이 촬영을 오게 되면서 복남은 다시금 무대를 향한 꿈을 불사르기 시작하고요. 이런 복남을 한심하게 보는 아내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또 하나의 사연은요,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오영감하고요, 그가 캐나다에 장기 출장 간 딸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있는 그 보리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오현경 씨가 연기한 오영감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하기로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연로하셔서 가사를 잘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애를 먹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녀는 이제 할아버지를 놔두고 엄마와 함께 곧 캐나다로 떠나게 되는 게 안타깝기만 하죠. 예. 뭐 대단히 그 드라마의 굴곡이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누는 그런 애틋한 가족의 이것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전국 노래자랑은요, 이런 사연을 중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연들이 그다지 산만하지 않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모두어서 관객들에게 펼쳐놓으면서 휴먼 코미디 영화 특유의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경규 씨가 제작자로서 모처럼 성공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 단위로 볼만한 작품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이런 가족을 다룬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